자, 다음 조선 비즈 기사입니다. 아, 옛날이요. 신축에 밀려 자리 내준 대장주 아파트들. 동네에서 가장 고가여서 이른바 대장주로 불린 아파트들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나 둘씩 대장주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한 게 마포구예요. 마포구 레미안 푸르지오는 최근 마포 레미안 웰스트림의 대장주 자리를 내놓은 모양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대장주, 당산도 또 예가 되어 있네요. 네. 당산, 삼성, 레미안도 최근 신축 아파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 밀리고 있다. 대장주라는 말은 저는 이제 주식 이런 데서 쓰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네, 소위 말하는 네. 제일 비싼 아파트. 네. 같은 평형대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 예를 든 아파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마포구의 예를 든 게 마포구의 대장주가 아이언 뉴타운 3구역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인데 마레프라고 보통 하죠. 네. 이 아파트가 15억, 16억, 17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4억, 16억 사이 정도로 내려왔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된 걸 봤더니 레미안 웰스트림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 단지로 저도 이사할 뻔하다가 말았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강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강에서 뷰가 좋은 포인트들이 많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빙고동의 신동 아파트가 뷰가 제일 좋은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그 재건축하게 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포인트가 바로 마포구의 그 웨스트림 그 단지일 텐데요. 거기는 여의도가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IFC 시물이 제일 멋있는데 그 옆에 지금 파크원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크원의 저녁 때 조명을 다 켜놓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부터 보면은 놀랍니다. 저 진짜 강변북로 지나가다가 딱 그 여의도 뷰 보이는 부분 제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네. 그 포인트 그냥 딱 네.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 네. 거기거든요. 거기 이제 강변 연가라 그래서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제일 뷰가 좋은 아파트였고 그게 아마 펜트하우스에 YG가 살 거예요. 네. 저 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천한 건 아닙니다. 강용석 씨도 그때 서울 산다고 그때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만큼 연예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뷰가 좋은 포인트인데 그 바로 옆 단지예요. 이제 그 단지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그거 계속 누리시면 사시잖아요. 그러다 때문에 이따금씩 한 번씩 거래가 될 때마다 계속 신고가가 경실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은 그 매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게 거래되는 게 좀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 좀 단지가 크지 않은 단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전반적으로 세수가 크잖아요. 거의 4,000세대 육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것들이고요. 대장주가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가 아니라 레미안 웰스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레미안 웰스트림은 한강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강뷰 프리미엄이 포함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강이 이렇게 있고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레미안 웰스트림 여기 있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그냥 여의도가 바로 정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고,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네, 조금 이제, 떨어져 있죠. 이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에서는 한강이 보이진 않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프리미엄이 보통 적게는 1억, 많게는 한 5억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걸 뺀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더 비싼 거죠. 한강 뷰라고 하는 건 좀 특별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주가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레미안 웰스트림이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높게 거래가 됐구나. 마포구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당산에서 대장주를 정말 오랫동안 했죠. 2003년도에 준공되고 입주했던 삼성 레미안이 아니라 삼성 레미안 4차예요. 왜냐면 당산동에 레미안이 4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또 한강변에 있는 레미안이 있는데 거긴 좀 세수도 적고 뷰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레미안 4차 같은 경우는 원래 비쌌던 단지가 아닌데 제 블로그에도 아마 이거 소개한 편이 있을 겁니다. 제 지인이 살고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당산동이 입지가 되게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2호선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입지가 좋다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9호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선과 9호선이 환승역이 됐는데 당산 레미안 4차가 지하로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단지까지 연결된 건 아닌데 지하로 가게 되면은 그 레미안 4차 앞에 있는 그 슈퍼마켓과 연결이 돼 있어서 비 안 맞고 슈퍼마켓까지 와서 조금 뛰어가게 되면은 레미안 4차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비쌌는데 그 레미안 4차 바로 뒤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드디어 입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17억에서 19억입니다. 지금 그래서 레미안 4차 같은 경우는 15억 전후기 때문에 더 비싼 거죠. 이건 당연히 뭐 새 아파트 때문에 연차가 2020년 입주랑 2003년도 입주기 때문에 20년 차 가까이 되는 17년 차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 역전되는 게 맞는 것들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베이 케이스입니다. 아마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대장주 자리를 넘겨준 게 맞고요. 마레프랑 웰스트림은 다른 종류의 아파트라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연이어 마포구 관련한 기사입니다. 예. 네. 이데일리 기사고요. 네. 마포구 서울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문화시설 들어선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 있는 서울 화력발전소, 옛 당인리 발전소에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당인리 발전소인지 이게 진짜 화력발전소인지는 몰랐거든요. 서울 한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기사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5개인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1920년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30년대. 30년대부터 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됐었는데 이걸 한 개씩 해서 계속 폐쇄를 하고 있었죠. 결국은 다 폐쇄를 한 다음에 그 부지를 지금 민간인들이 돌려줄 수 있어서 이렇게 청년문화 창작소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 계획이 있었었고요. 이것들이 지금 단기간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한 10여 년 진행이 됐고 마지막 요 문화창작소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 강의나 제 칼럼이나 제 책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다시 읽은 이름이에요. 네, 당인리, 네, 그래서 당인리. 네. 당일리 주변이 이제 상수동일 텐데 상수동 주변 아파트들, 특히 당일리 발전소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 다세대 빌라 모든 걸 다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발전소 옆에는 고압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지로서 되게 부적합하거든요. 근데 지금 발전 시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혐오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주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거주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또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업시설도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혐오시설이었다가 선호시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문화창작소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것도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여기 되게 축제가 분위기가 될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위치가 서울 한가운데가 아니라 아까 레미안 웰스트림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을 볼 수 있는 뷰거든요. 여기도 여의도 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전망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가 막힌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겠죠. 사람이 많이 오면은 자발적으로 많이 오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끝나서 마무리 공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아무튼 지금 그 2017년부터는 이 전력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지들은 지금 곧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몇 달 안에 돌아온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당일리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과거에는 혐오시설이었다가 지금은 선호시설 바뀌는 입지가 몇 개 있는데 기사에 나온 대로 경춘선숲길 중랑구에 있는데 중랑구랑 노원구 사이에 있는데요. 네. 예, 기억나십니까? 네, 저 잘 압니다. 네. 예. 들어가 한번 갔었었는데 아무튼 예, 경춘선 숲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노원구 공릉동 가시면요. 육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랑대학교 일대도 이제 이렇게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철도길이었다가 폐철이 된 다음에 거기를 공공 문화시설로 바꾸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 공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원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그다음에 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기사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예. 제목이 대출 규제 역풍이에요. 네. 단독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네. 12.16 대책 후 갭 투자 늘었다. 2일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입주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수자 중 갭 투자자는 2만 1,09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386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계속 대책을 내놓는 게 이런 갭 투자 수요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들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2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도 아니고 2배 이상 늘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네. 네. 뭐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또 적팬이 너 때문에 또 투기를 조정했다니 또 이렇게 욕을 먹는데 제가 감사하고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시장을 조금 좀 제대로 보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기사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 하면 되는데 뭐냐면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원래 이랬었는데 최근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아파트를 매수할 때 그 이제 이 입주 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과거에는 그것들을 안 쓰다가 쓰게 되니까 과거로 데이터랑 지금 데이터랑 비교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텐데 지금은 또 지금처럼 생긴 현상들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과거에는 갭 투자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죠. 예, 근데 과거에도 많았을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몇 년 전, 제가 갭 투자가 제일 많았던 시기가 아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과거에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많았을 텐데, 그때부터 되게 많나요?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다가 지금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버리면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일 텐데, 1월 달부터 4월 달이네요. 네. 작년 1월 달, 4월 달은요,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지금도 거래가 별로 없는데, 지금 네. 다른 게 뭐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가 조금씩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거래가는 없고, 지방에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에서, 지금 전세나 이거 살다가 자가로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기가 당장은 못 들어 살지만 미래 살 집들을 미리 사두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일 텐데, 단순하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요. 이 통계를 보실 때 이전 조건과 지금 조건이 똑같냐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무조건 갭 투자가 아니라, 사두는 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분들이 네. 갭 투자하지 않고 지금 집이 없어서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은 못 들어가고 대출도 낮은데 금리도 낮은데 이런 분들 대출 좀 해주면 지금 빨리 투자하지 않고 그냥 먼저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네.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이사하시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도대체 왜 해주는지 모르겠다.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자금이라든지 신용대출이 문제지. 그게 결국은 신용대출만 증가하잖아요. 사업자 대출만 증가하고 있고, 이사는 하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것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일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그냥 대출 못 받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둘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뭐 청약을 받고 싶어도 가점이 턱없이 부족하고 신혼부부 특공도 너무 경쟁률이 높고 그다음에 또 내 집에 살고 싶은 게 결혼 안 해 독신들도 그런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 희망이 있는데 독신일 경우에는 더 어렵고 이런 게 좀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투자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들 때문에 뭐 투기꾼들이 갭 투자를 뭐 본격하게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기사에 보니까 뭐 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갭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발 좀 갭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갭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왜냐면 다 주택자란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만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서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울 수도권을 한 채 이상 끼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쉬운 시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젊은 층들이 그런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를 갭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집 마련 빨리 하시고요. 빨리 하시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무주택자들한테 대출 많이 해주세요. 예, 그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네. 갈 곳 잃은 부동자금 1,100조. 제가 그래서 다시 눈을 막 씻고 봤어요. 네. 역대 최대 부동산 증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돈가, 즉 금리가 떨어지자 부동자금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양상이다. 어디로 갈까 궁금해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참 부동자금이 많네요. 소장님 부동자금 좀 있으신가요? 저도 과거보다 많아졌죠. 왜냐면 네. 지금 뭐 투자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네. 좀, 와이프가 대신해서 뭐, 와이프 소득은 주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와이프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많이, 우리 와이프가 할 정도라고 하면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은 과거보다는 좀 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과거보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 채를 사더라도 또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는 금액도 생겼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기사의 메인은 뭐냐면요. 단기 부동자금. 결국 이거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 형태로 있는 돈이 1100조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저 뭘 보고 알았냐면은 3월 달에 주식 폭락했을 때 그 주식 계좌에다가 돈이 들어가는데 하루인가 이틀 만에 40조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거의 뭐 많이 사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들은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 계기였었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느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식은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워낙 규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으로 다 해소하는 것들을 보면서 들어갈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는 일들에 좀 돈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좀 기본적으로 좀 이것들이 돈이 되는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무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 단기 부동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말고 정말 다른 지역으로 다른 방향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요. 해외 기업들 인수해 오는 것들도 방법일 것 같아요. 1100조면은 웬만한 미국 기업들, 알짜 기업들을 인수해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펀딩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구글은 인수 못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 준하는 것들 인수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왜냐면은, 미국도요, 아시겠지만, 인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해서 커진 회사가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진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특허 같은 경우를. 그래서, 좀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해서 인수하는 것들을 하셔야 될 텐데, 1100조 갖고 전 놀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좀 뭔가 투자했으면 좋겠다. 국가 차원에서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좀 벌어본 분들이 좀 그런 것들 해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좀 리더분들은요, 돈을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들로 고민하셔야 되고, 모든 스텝들을 그런 분들로 하셔가지고요, 자발스럽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생긴 거 갖고 국민들이 좀 분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게 복지기금착오로 세율을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좀 개발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인수합병 많이 하셔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고요. 네. 심상찮은 서울 전셋값, 올 가을 전세 대란 벌어지나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 급감, 4, 4분기 강남 서초 송파구 입주 아파트 물량 전무. 소장님이 전세 관련 이야기는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일 하고 있고요. 제가 네.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 유튜브로 생방송하는데 하루도 전세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전세 시세를 제가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파트 시세가 오른 것은 아파트 매물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48주째 상승한 것은 48주째 공급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오른 그런 것들이고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까지 그래도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올랐거든요. 거의 눈에 안 띌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1년에 4만 세대 이상씩. 근데 지금 내년부터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는 정책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기껏한다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시세를 이제 매매 시세가 올라가니까 매매 시세를 규제하는 정책들이 나왔었잖아요. 전세 시세가 올라가니까 전세 시세를 규제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도 수요와 공급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세가 필요하죠, 세상에. 근데 전세가 필요한데 전세를 자꾸 없애는 정책이 나옵니다. 전세를 누가 만들어줘요? 정부에서 만들어주나요? 집주인이 있어야 전세도 있죠. 다주택자들이 네, 만들어주잖아요. 네. 지금 다주택자를 계속 없애는 정책들을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냐면요. 항상 시작은 멋진 논리 시작하는데 일단 뚜껑을 까놓고 보면은
뚜껑을 벗겨서 버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본 사람들 욕할 때 그것들 당연히 그러면 더 많이 분배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보는 것들이랑 쓰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베푸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벌려야지 월급도 주고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돈이 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돈을 뭐 더 많이 쓸 수는 없는 부분들인 거죠. 이게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매물을 많이 만들어야지 신규 돈 구축이든 아무튼 많이 끄집어내야지 시세가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매 전세가 계속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집주인들이 투자했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지죠. 그리고 무조건 실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무조건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제일 좋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 매물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주택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택을 하나 더 사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세를 내놓을 수도 없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는 계속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입주 물량 때문에라도 전세 물량이 줄어들 텐데 입주 물량 때문이 아니더라 기존에 있는 물량 갖고만 좀 계속 악순환이 돌고 있어서 아마 올 하반기 내년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전세 시장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에서 의도하는 거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안 내놓고 그 매물을 팔면 그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이런 걸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들 아닐까요? 만약에 매물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 분들이 집을 살까요? 그러니까 안 사더라도 일단은 뭐 계속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사시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있는 것도 시장의 매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예요. 제가 집이 네. 한 세 채가 있는데 어떤 주택을 남기고 어떤 주택을 팔까요? 제일 살고 싶은 주택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러니까 주택을 그런 남기겠죠. 것들은 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이게 정확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하게 되면 명쾌한데 그것들을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산 주택이라고 하면은 1주택,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산 가격보다는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사는 것들이지 샀는데 빠질 걸 예상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그냥 전세도 마찬가지로 입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전세가 쌓이는 곳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역전세 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지역의 전세가 다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입지에 전세 물량이 준다는 것들이고요. 지금 역전세 나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설프게 갭 투자하셨던 분들은 자발적으로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자발적으로 떠나게 하는 시장들이. 규제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다 보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인데 지금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은 공급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공급을 자꾸 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세나 매매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매매 시세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저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전세,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 맞지 않아서 올라간 건데, 제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아마 전세가 계속 할 텐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 제가 올린 겁니까? 아니죠. 제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의도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미 3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요 공급 문제는 수요 공급으로 풀어야지, 다른 걸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필요하면 전세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전세를 공급하려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없어지게 되면요. 전세 공급은 더 줄 거란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꼭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시게 되면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정부에서도 내 집 마련을 많이 좀 캠페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의도 추가로 오픈합니다. 고맙습니다.